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요. 작전주는 일발에서 다루지 않았던 섹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오늘도 동시호가 상황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자, 오늘 2차 전지 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업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를 또 오늘 같은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꼽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금요일 날 2차 전지가 폭락했던 이유 역시 로이터 보도였었잖아요. 이 IRA 관련한 보조금 폐지 보도인데 자, 이 로이터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이터는 과거에 삼성전자 8월에 엔비디아 납품했다. 또 이 보도를 했었던 그 핵심 또 언론사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대목이 있었었고요. 특히 2차 전지 투매에 요번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금요일 상황을 좀 보면 조금 묘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 정도라면 시장은 또 하이닉스도 이날 올랐거든요. 3%는 올랐어야 되는데 실제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방으로 베팅한 쪽에서 일종의 2차 전지를 투매하면서 빠져나가려는 파생 교란이 아니었는가 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오늘 한번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를 찾아봤었고요. 대주전자 재료만 놓고 보자면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는 트럼프를 반영해서 거의 최저 수준까지 온 이런 대목이다. 이걸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음극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화재도 없고 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잘 시동 걸리고 하는 전구체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그 갈 때까지의 3, 4년 동안의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대안 실리콘 음극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로이터 보도를 좀 보면 로이터 보도 내용을 좀 이렇게 쭉 원문으로 보면 이제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IRA 법안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생산공제입니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뭐냐? 이제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 주는 게 이게 전기차 세액공제고요. 우리 2차 전지 기업하고 관련 있는 거는 오히려 투자 공제와 생산 공제입니다. 뭐냐? 미국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 그리고 신재생 기업에 한해서 최대 30% 세액 공제를 준다는 거 하나. 그리고 아예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생산 공제를 해주겠다. 생산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보도를 보면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첫 번째 세액 공제만 폐지한다는 게 로이터의 보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은 말이죠.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생산 세액 공제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대폭락을 했다. 이건 좀 약간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날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정말 폭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폭등, 하이닉스도 급등을 했는데 코스피 200 우리가 선물 옵션과 기준이 되는 코스피 200은 0.9% 상승. 코스피는 일단은 이제 아예 보합이었으니까 빼고요. 코스피 200은 1%도 못 올랐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보도와 이런 상황, 시장 하락으로 강력 베팅했던 숏 세력들이 갑자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폭등을 하니까 2차 전지를 좀 누르면서 빠져나오려는 그런 작전이 아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밀도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통해서 빠르게 급부상한 이제 그런 재료입니다. 특히 요즘에 사육파의 원통형 배터리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전고체 배터리의 현실적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배터리의 구조를 함께 보면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얼마나 좀 이제 필요한가. 이제 저거는 이제 수요 전망이 먼저 나온 거고요. 일단은 앞서 말한 배터리 구조 소모를 좀 보면 우리가 양극재와 음극재를 좀 나눠 보지 않습니까? 양극재 쪽으로는 충전이 되는 거고 음극재에서는 이제 방전이 되게 되는데 양극재가 역시 가장 중요하죠. 전체적인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 그리고 뭐 하여간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음극재 쪽은 배터리의 충전 속도, 효율성, 수명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이제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을 고체로 바꾸는 게 전고체인데 문제는 저 양극재가 중요하잖아요. 저거를 키우려면 배터리 사이즈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극재 쪽에서 효율을 높여서 뭐 속도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배터리의 성능을 높여야 되는데
기존의 저 응급제 재료로 흑연을 많이 쓰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흑연은 한계가 있어요. 일단 수명이 굉장히 짧고 밀도도 낮아서 오히려 흑연이 전체 성능을 좀 떨어뜨리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실리콘 응급제였었고요. 실제 실리콘 응급제를 써보니까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뭐 에너지 배터리의 수명도 길어지고 또 효율도,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뭐 주행거리나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증적으로 많이 검증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자, 이제 이런 대목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 가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리콘 응급제를 쓰게 되면은 뭐 해법이 좋은 건 아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이 글로벌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현재는 3조, 4조 원대밖에는 안 되지만은 앞으로 해마다 한 70%까지 성장을 해서 2030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20조 원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다. 이제 이게 앞서 말한 그 전체적인 신극제, 실리콘 응급제 수요 전망 그림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그래프를 잠깐 지금 보여주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급한 속도로 저렇게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실리콘 응급제가 비싸요. 근데 누군가 더 많이 쓰겠다고 해야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실리콘 응급제를 도전을 하고 개발을 하지만 양산을 하는 쪽은 대주전자 재료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게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도 응급제를 하고 뭐 LG 엔솔도 응급제를 하지만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밖에 없고, 왜 양산이 가능한가? 고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곳에서 세계 최초로 공급을 했고요. 또 파나소닉 고객사에다가 이제 사육파이 파나소닉 거에도 대규모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화제도 나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더 많이 쓰자라고 하면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됐고,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타이칸 같은 비싼 차가 아니라 뭐 EB9 또 캐스퍼 EV 이런 데 이제 확정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보면 스텔란티스에도 2종, 현대차에도 2종, 이제 앞으로 신규 적용 개요까지도 착착착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주가도 올해 5월, 6월 보면 정말 대급등을 하죠. 7월 이후부터 갑자기 이 대주전자재료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전기차 캐즘이었습니다. 우리가 캐즘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확실한 판매 부진이 나왔었고요. 포르쉐 타이칸 정말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판매 부진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더 우려가 커지죠. 내년에도 이거 더 판매 부진되면 실리콘 응급제를 못 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도 81억 원, 전년 대비 거의 5배 이상 올랐었고, 빠질 이유도 없었는데 두 가지에 오히려 시장은 본 거예요. 이 대주전자 재료 중에 실리콘 응급제 매출만 떼고 봤더니 전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고 있더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기차 캐즘이 좀 있고,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가 터지면서 내년도에 신규 프로젝트, 이런 차 저런 차 스텔란티스에 탑재하는 계획도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도 일단은 괜찮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에도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니까. 또 앞으로 분명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전기차 관련한 정책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주가만 놓고 보면 이미 갈 수 없는 영역, 그 최악까지도 이제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대주전자 재료에 이 차트가 하나가 띄어 있는데 월봉 차트거든요. 근데 월봉 쪽에서 60월봉을 터치한 경우가 코로나 때 이후로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 주가가 이 월봉 60월봉까지도 이제 터치를 한 순간, 그러니까 아직까지 크게 훼손된 건 없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이미 주가는 여기까지는 빼놓은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뭐 트럼프의 강력한 뭐 훼손 정책이 오더라도 주가는 선반영돼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 응급제도 약점이 있죠. 뭐 깨짐이라든가 스웰링, 부풀어 오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도전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노 신조제, CNT 도전제라고 하죠. 이 단일벽 탄소 나노티브 도전제와 섞으면은 이제 훨씬 더 그 부작용이 죽는다라고 해서 항상 대주전자 재료와 나노 신소재를 이제 세트로 이제 함께 좀 주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두 개 모두가 다 지난 7월 이후부터는 주가는 부진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앞서 말한 것처럼 캐즘의 현실화, 또
또 트럼프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 쪽에서 나왔던 전반적인 2차 전지는 좀 로이터의 약간 좀 문제 있는 보도 때문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실리콘 응급제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리고 주가 부분만 보면 일단은 최악까지 트럼프 리스크도 선반영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오늘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성장성을 갖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주 여기까지 하죠.